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15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약콩이고요. ASMR에 최적화된 선인장입니다.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인장님 목소리 항상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가 좀 구박했더니 좀 구박이 아니고 엄청 구박. 아니 ASMR 채널 하나 하시죠. 잘 될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도 근황 토크 없습니다. 뭐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요즘 이상하게 특별히 하는 거 없이 너무 바빠요. 저도요. 현생이 폭망하고 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제 공인인증서가 네. 그 만료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갱신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뭐 양치님도 엄청 바쁘고. 네, 저는 현생이 바빠서 4월 때 진짜 바빠서 5월 중순만 되라 5월 중순만 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까지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날씨 좋은 꽃피는 봄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 지금 다들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황 토크는 건너뛰고 본 주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15화 주제는 요리입니다. 요리도 사실은 전부터 계속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죠. 오늘 요리를 주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는 역사 담당 양치님이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콩님이 요리 주제는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었죠 라고 했을 때 좀 뜨끔했던 게 네. 요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일평생 없는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라고 저는 먹는 것 쪽에 특화되어 있지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요리 쪽엔 큰 관심이 없어요. 또 요리와 음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안일 중에 가장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인 것 같아요. 청소보다도 더? 청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요리는 그냥 뭐 배달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어버리면 되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뭔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10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레시피를 보면서 이 요리를 시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도 10손가락이 안 돼요. 고백하자면 저도 10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만 계속해요. 근데 그게 가지수가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요리를 정말 좀 체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뚝딱뚝딱 해내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다양한 요리를 쉽게 해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죠. 그냥 나오는 먹방이나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요리책을 사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잘 사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오. 가끔 삽니다. 아, 진짜? 잘 사는데 100가지가 들어있는 요리책에서 2가지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의 요리책을 주로 사세요? 원팟이라는 마사 스튜어트가 오.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팟이잖아요. 뭐 무쇠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한국 사람이지만 밑반찬을 원래 안 먹고 거의 한 그릇 음식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한식보다는 서양식을 저 입맛에 맞아 하기도 해서 저런 책을 사서 보았죠. 사서 보면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재료부터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구할 수 없는 재료가 많고 그래서 하나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서 보기만 했어요. 선인장님은 어떤 요리책 저도 주로?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사서 장식용. 왜 사는 거야? 사진들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딱 찍혀 네. 있잖아요. 사진 진짜 맛있게 찍혀있죠. 정말 예술적으로 찍혀 있는데 사진 보는 재미로.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왜 사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요리를 딱 하진 않더라도 살짝 응용을 하거나 그 안에서 나온 어떤 재료를 손질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팁 같은 것들을 네, 그런 거를 좀 지식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요리책 딱 2번 사봤는데 한 번은 도시락 싸는 거에 대한 요리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점심이나 이런 걸 사 먹으니까 네. 좀 그거를 줄여볼까 하고 사봤으나 그대로 요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나중에는 결국 반찬을 사서 도시락에 담아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괜찮았었어요.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외식보다는 좀 싸게 먹혔던 것 같고요. 네. 다른 한 권은 죽이는 요리책이라고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그냥 제목을 위트 있게 쓴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지. 미국 추리작가협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추리작가들이 자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먹거나 뭐 용의자들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레시피를 쓰고 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 소설 썼을 때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해준 그런 레시피북을 최근에 구매를 했죠. 굉장히 매력. 그거 오늘 들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건 진짜 레시피북이라서 이야기할 게 거의 없어요. 네, 레시피가 거의 전부고 그 아까 짤막하게 소개를 한 것도 네. 한 페이지의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들고 올까라고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말씀드릴 내용이 많진 않아서 그냥 이런 거 갖고 있지롱 자랑 정도만. 그러면 현존하는 지금 이제 생존에 네네. 있는 작가들 위주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희가 잘 아는 작가들보다는 요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어가지고 좀 대중들이 많이 모르는 작가들이 실려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겠네요. 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봄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느 누구 하나 요리에 관심이 없지만 요리를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네요. 자꾸 이런 무모한 도전 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어떤 작품 같은 걸 보는 건 재미가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면 선인장님이 가져오신 게 좀 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는 걸로 적합한 것 같아서 선인장님부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번에 들고 온 건 요리 인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요. 이게 그래요? TV 프로그램인 건가요? 네네. 다큐멘터리? 맞습니다. KBS에서 시리즈물로 기획한 다큐고요. 네. 이육정 PD가 만들었어요. 2014년 시즌 1부터 시작해서 2017년 시즌 3까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편 해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번외편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되는 다큐가 예, 눈물 시리즈 말고 다른 게 또 있었군요. 그런 게 좀 제법 있더라고요. 네. 내용은 나는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시즌 1 1화부터는 이렇게 불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나요? 정확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네, 그래서 각각 소 제목에 따른 뭐 요리나 식재료의 역사 아니면 문화, 발달 과정, 의 이런 거를 소개하는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요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군요. 네네. 저는 이게 케이블 채널에서 죽을영창 재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보셨다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이제 뭐 재미라면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길거리 음식부터 뭐 파인 다이닝까지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붉은 자고새 요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붉은 자고시요? 자고새요. 자고새. 이 자고새에 대해서 네네. 제가 이따가 저 차례 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자고새 요리라는 거를 어디서 봤냐면 그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찬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고새 요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한테 너무 낯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닭목권과에 속한 약간 메추리 같은 거랑 비슷한 작은 요리더라고요. 비둘기 정도 크기? 네, 유럽 쪽 같은 데서는 메추리, 비둘기, 자고새 이렇게 덩치가 작고 살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새들을 잘 요리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시즌 1은 식자재별로 좀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뭐 빵, 스파이스, 고기, 불, 커리 이런 것 등등을 하나씩 소개를 해요. 네. 조금
좀 딱딱하고 제일 시즌 중에서 재미없는 편이에요. 그냥 정말 그 재료들에 대해 설명만 좀 해주는 편인가요? 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향신료 들고 왔느냐 했으니 이야기해봅시다. 네. 이 편이 낙원의 향기 스파이스인데요. 그냥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너무 주저리 설명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제시를 할 테니 원하는 키워드를 딱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난데? 아주 구글이야, 간략합니다. 구글? 시끄럽습니다. 시리아 이런 건가? 자, 6가지 키워드입니다. 양파, 금보다 비싼 스파이스, 북극이끼, 아유르베다, 히포크라스, 소 6마리. 소 7마리. 북극이기? 북극이끼. 이끼? 북극이끼도 되게 훌륭한 향신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끼예요? 네, 진짜 이끼. 헐. 북극에서 이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요리에서? 아니요. 그쵸. 이끼는 일단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향이 독특하대요. 눈이 한 1m쯤 쌓여 있어도 술록이 그 냄새를 맡고 이끼를 찾는데요. 와.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극권이고 거기에서 이끼를 채취를 해가지고 덴마크 가면 이 이끼로 향신료를 이제 쓴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먹는 게 없는데 왜 이끼는 안 먹었을까?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끼가 없어서였지 않을까요? 우리 그 양치님이랑 저랑 아이슬란드 갔을 때 엄청나게 큰 이끼밭 갔던 거 기억나죠? 거기는 이끼들이 돌에 붙어 있는데 흡사 모양이 약간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약간 커다랗고 덩어리져 있고 폭신폭신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끼의 형태였어서 그린란드형이나 그렇게 추운 곳에서 자라는 이끼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향도 좀 다른 것 같고 덴마크 그쪽 식당 가면 머스터드 소스를 넣은 물범고기 젤리, 물범고기 젤리, 사양소 심장구이 뭐 이런 거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바삭하게 튀긴 북극이끼 이거를 딱 소스로 이렇게 뿌려서 되게 한 번쯤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쵸. 양치님이 말씀하신 소 7마리 이거는 육두구 한 줌이 소 7마리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육두구? 네. 육두구도 향신료인가요? 육두구는 사실 게임 좀 해보신 분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대항해 시대 때 그쵸. 실어 나르던 건가요? 맞아요. 향신료가 비싸요. 네. 그 왜 인도네시아 음식 나시고랭 아시죠? 나시고랭 저 좋아합니다. 그쵸. 거기에 나는 그 향이 그 육두구 향이에요. 물론 물론 맙소사. 딴 것도 좀 들어가지만 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동남아 쪽 요리에 좀 많이 쓰이는 그쵸. 향신료인가요? 아무래도 향신료 자체가 열대 네. 지역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단맛도 조금 있고 네. 약간 또 이렇게 스파이시한 매콤한 느낌도 있고 좀 조금 짠맛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육두구 생긴 거는 보면 약간 주먹보다 작은 그런 열매에 안에 빨간 씨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넌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껍질 빼고 이제 씨만 이렇게 쓰는데 또 그 껍질 부분은 이제 메이스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향신료로 쓰기도 합니다. 알차게 쓰는 향신료군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육두구가 소 7마리와 거래됐다고요? 그쵸. 그래서 뭐 약간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향신료를 넣어서 일부러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요. 나 육두구를 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써. 그래서 아예 뭐 트렌 로스트라고 하는 향신료 케이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향신료가 주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아까 말했던 육두구나 뭐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잖아요. 밀가루 잔뜩에다가 향신료를 조금 뿌려가지고 향을 돋구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맛을 포기하고 내 재력을 보여준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량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솔직히 맛은 별로였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향을 뿜어대는 게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과시하는 거로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양파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 양파 실험이에요. 양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에서 향이 왜 중요할까를 이제 실험을 하는데 네. 생양파를 갈아요. 네. 예, 갈아서 눈을 가리고 코를 막은 피실험자에게 먹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그 실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거 마술할 때 사과랑 엄청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최면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은 뭐 딴 소리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진짜 이 뭐 체면 따위 없어도 네. 사람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뭔지 몰라. 눈 가리고 코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뭐 호박, 오이, 심지어 딸기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유라고 하면 혀가 느끼는 거는 미각이 5가지다. 근데 이제 후각은 수천 가지를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음식을 구분하는 건 향으로 구분을 한다. 후각이 맛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실험을 좀 뭔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그쵸.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그래서 좀 안 믿어지긴 하는데 약간 좀 신빙성 있는 게 저희 왜 감기 걸리면 입맛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은 이제 후각을 잃어서 그렇다고 맛이 느껴지지 음. 않아서. 음. 저 아까 새로 들은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아, 물어봤었거든요. 처음 듣는 단어가 하나 네. 있었어. 아유르베다. 네네. 예. 이제 보통 향신료는 먹기 위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향신료를 좀 다르게 쓰는 문화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가 그래요. 인도에서는 소싸움 전에 강황을 이렇게 물소한테 이렇게 뿌려주고 발라주고 이러거든요. 힘내라고? 저희가 고추장 먹이는 거 같은 건가요? 고추장 탄물 이렇게 막 먹이고 그랬다고 하던데. 맞아. 이렇게 먹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발라준다고 발라주기는 거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좀 활기차게 경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뭐냐면 향신료와 약초로 질병을 치유하는 인도 전통의학이라고 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의사가 있듯이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질병이 나면 왜 우리도 한의원이 가잖아요. 네. 약초 같은 걸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몸에 바르고 뭐 관절염 이런 거는 충분히 또 치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바디샵에 아유르베다 라인이 있었거든요. 한 3가지 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계피향 나는 라인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야 이거는 정말 좀 기운 빠지고 이렇게 됐을 때 냄새 맡고 이렇게 좀 쓰면 힘이 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갔더니 없어졌구나. 절판됐더라고요. 네. 그럼 아유르베다는 그 의학에서 또 쓰는 뭐 재료는 여러 가지 그쵸, 있고 그쵸. 아까 이제 강황 같은 건 보통 우리 카레에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종 향신료를 쓰는 예, 요법. 치료로 이용하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나요? 그러면은 금보다 비싼 아, 스파이스. 네. 기억력이 좋은데.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샤프란. 오, 맞습니다. 오, 네. 한 번에 봤더니. 본인이 맞추고도 깜짝 놀라신. 놀랐어. 샤프란 좋아하세요? 저 샤프란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 당연히 거예요. 네. 먹어봤습니다. 저랑 스페인을 가셨잖아요. 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맛인지. 네. 여기 프로에서는 샤프란이라고 안 하고 사프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하면 사프란이라고 해요. 이게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중에 딱 2주래요. 정말 짧구나. 딱 꽃 필 때 2주. 그것도 이제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동틀 때. 헐. 꽃잎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향이 날아나고 이제 완전 닫혀 있으면 또 향이 또 충분히 안 나니까? 나고 그래서 살짝 벌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kg 사프란을 얻으려고 그러면 15만 송이의 꽃이 필요하다고 해요. 와. 엄청 따죠. 이거 엄청나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꼭 먹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금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1kg에 6천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1kg예요. 네. 와. 그래서 진짜 비싸긴 비싼가. 네, 그죠? 정말 비싸네요.
저는 조금 느끼한 맛이 약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맛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넣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서인가? 관광지에서 먹어서 그런가? 그럼 그 양치님이 요리 먹을 때 아 이게 샤프란 소스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먹은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죠. 색깔이 독특하니까. 네. 빠에야에 들어가요. 달콤하고 약간 매콤한데 색깔이 노란색 나는 거. 빠에야 보면 노란색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같이 빠에야를 먹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거군요. 그래서 아예 사프란 자체가 아랍어로 황금빛이란 뜻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염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강황도 사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또 맛이나 그런 거 향은 또 다르니까. 네. 키워드 하나 남았으니까 이건 그냥 바로 이야기할게요. 네. 예, 히포크라스라는 거는 네.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를 약재 비슷하게 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와인에 향신료를 여러 가지 넣고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네. 아까 왜 그 향신료 케이크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것도 약재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권력 가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와인 내오면 아우 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히포크라스 한 잔 딱 이렇게 꺼내놓으면 아 그래 이 정도는 먹어야지 뭐 이런 그래서 당시에는 마실 수 있는 금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건 좀 먹어보고 싶네요. 한 번쯤 그쵸 한 번쯤 계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죠. 갱초를 한다거나 뭐 샹그리아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만든 것들이 다 맛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솔깃하네요. 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많은 향신료를 원한 멸망이 이제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죠. 좀 대항해 시대는 개인적으로 참 묘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테마 게임들을 저 좀 좋아하거든요. 대항해 시대나 뭐 세레네시마나 이런 것들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또 모험과 항해와 해적과 낭만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면이 약탈 이런 거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 또 좀 한편으로는 너무 게임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좀 신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대항해 시대 왜 농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물품 사가지고 어디로 이동해가지고 팔고 그걸 이제 돈을 벌어서 배를 키우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A라는 지역에 가면 뭐가 좀 싸고 근데 이제 B 지역에 가면 그게 비싸고 그러니까 소문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누가 이제 뭐 여기 시나몬이 뭐 잘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럼 B 지역에 가면 판다고 해서 샀는데 뭐 시나몬이 없고 여기는 계피밖에 안 팔아요 막 이래가지고 폭망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나몬하고 계피가 같은 걸 몰라가지고. 저 처음 들어요. 아 그 진짜요? 이야기. 네.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 옷잘 비슷하게 뭐 짤로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근데 실제로는 계피랑 시나몬은 원래는 다른 거래요. 헐, 이것도 반전이네. 이게 원래 뭐 계피는 뭐 육개나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고 뭐 시나몬은 무슨 나무 어쩌고 저쩌고인데 원래는 약간 그 육개나무 말고 딴 게 짝퉁 취급을 했다가 이제 점점 원래 진퉁 취급을 했던 개가 사라지고 좀 줄어들면서 그냥 시나몬이랑 계피랑 같은 거로 그냥 취급해 주자. 말이야.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얼마 전에 그 백종원 골목 식당 막 이런 데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선이 네. 실제로는 다른 거가 더 진짜고 얘는 짭이었는데 이제 그 진짜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그냥 짭을 진짜의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쓴다는 그런 게 진짜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그러면 그 대항해 시대 때 걔가 쪼렙이 아니라 정확한 식물학자였나? 재평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확실한 정보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시나몬과 계피가 다르다는 걸 알아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거의 같이 취급을 하긴 하는데 몇몇 군데에선 아직까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겨자와 와사비가 다른 것처럼. 네. 자 이렇게 시즌 1은 마치고 네. 시즌 2 시즌 2는 부제가 있어요. 요리 인류 해서 도시의 맛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도시를 다니거든요. 네. 그 6개의 도시는 뉴욕, 티빌리시, 홍콩, 바르셀로나, 리마, 베이징 이렇게. 두 번째 도시 어디라고요? 나도 그거 보고 싶었어. 티빌리시가 좀 생소하죠. 네. 미국 조지아주 쪽에 있는. 네. 아, 미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남부 미국 음식 조금 또 특색 있잖아요. 네. 고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각 도시별로 문화에 얽힌 전통 요리나 아니면 요즘 그쪽에서 뜨고 있는 특색 있는 요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제 시즌 1에서는 성우가 이렇게 잔잔한 나레이션 톤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는 방식이라면 시즌 2에서는 이육정 PD가 출연을 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요. 뭐 길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있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스타일. 그렇게 진행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저는 좀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홍콩 편이랑 리마 편 좀 재밌게 봤거든요. 네. 홍콩은 왜 집이 좁아서 부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외식이 좀 발달하기도 했고 동서양이 교류하는 문화 접경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요리가 많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좀 휴가 때 홍콩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홍콩이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갔다 오기 그쵸. 좋은 나라 중 하나죠. 워낙 휴가들이 길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다지 흥미없는 곳이었는데 도시의 맛 홍콩 편을 딱 보고 나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음식들이 흥미로웠나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한번 가서 음식만 맛보고 와도 좀 재밌겠다. 진짜 3박 4일 먹다가 오기만 해도 되게 다양한 세계 음식들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리마는 다 아시다시피 페루 수도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페루 요리라고 하면 뭐 세비체 아니면 꼬이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시. 그러면 그거 다 상식인가 봐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세비체는 그냥 이제 생선회 같은 데다가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짜가지고 이렇게 신선하게 먹는 네. 그런 요리고 남미 쪽에서 저녁에서 많이 먹어요. 꾸이는 조그만한 쥐 같은 거를 통째로 구워서 먹는 요리가 있거든요. 약간 좀 혐스러울 수 있는데 전통 요리라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호기심에 한 번씩 먹어보고 그래요. 사실 뭐 쥐라고 해서 특별히 먹지 못할 이유는 없긴 하죠. 그렇죠. 네. 그 크기가 조금 커요. 네. 큰 쥐군요. 네. 근데 쥐는 상관이 없는데 통째로 구워서 통째로 나온다는 시점이 조금 그렇죠. 걸려요. 네. 근데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통으로 굽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요리고 네. 약간은 호기심에 먹는 거죠. 맛보다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요리만 좀 있었고 네. 나머지 요리들은 그냥 좀 약간 무난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마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미식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대요. 와, 그것도 정말 의외죠. 신선한데? 우리가 미식의 도시라고 하면 뭐 보통 뉴욕 아니면 파리, 뭐 런던 뭐 이런 대도시 생각을 하는데 수도니까 대도시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식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페루가 이제 아마존에 접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막 각 잡은 엄청 큰 민물고기 뭐 이런 걸로 엄청 실험적인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대 달팽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막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 네. 좀 보는 재미는 좀 있었어요. 되게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그쵸. 것들이 많이 네, 나오겠네요. 시즌 2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네. 그 안 나온 애들도 좀 있잖아요. 네. 바르셀로나. 보세요. 바르셀로나.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게 베이징 편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네. 베이징은 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야, 단순히 그런 이유로? 중국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시즌 2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즌 3 다시 식재료 탐구입니다. 여기에 콩님이 계시니까 네. 시즌 3의 첫 번째 편 콩의 선물 두부를 들고 왔습니다. 아하. 인류의 친구. 네. 자, 다시 키워드 게임 갑니다. 고르시죠. 만주 95%, 소금나무, 두부장아찌, 털두부, 장어, 통도사,
8kg. 소금나무가 조금 궁금했어요. 소금나무부터? 두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두부요? 네네. 콩을 불려서 뭐 이렇게 맷돌 같은 데 갈고 물을 섞어서 콩비지를 이렇게 끓인대요. 네. 한번 끓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콩비지를 짜내면 콩물이랑 콩비지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콩비지는 왜 비지찌개라고 따로 이제 막 하잖아요. 네. 그 콩물에다가 간수를 넣는데요. 간수는 소금물에서 염화나트륨을 결정화시키고 남은 액체가 간수거든요. 그래서 그 간수가 약간 두부의 핵심? 사실 이제 주 재료는 콩이긴 한데 당연히 네. 그 간수에 따라서 좀 두부 맛이 좀 바뀌고 한대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니까 온갖 데 또 취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두부 마을 뭐 이런 데는 보면 보통 이제 간수는 바닷물로 이렇게 뜨는데 여기는 우물물에 그 이제 바닷물과 비슷한 미네랄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되게 그 또 두부가 특이하게 맛있다고 하고 일본에서 뭐 16대째 두부를 만든다는 도쿄의 두부장인 이 사람 보니까 바닷물로 이렇게 막 간수를 만드는데 20년째 막 숙성한 소금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년? 와. 너무 일본의 이런 장인 시스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대를 이어가며. 그래서 이제 콩물이 좀 응고가 되고 이렇게 뭉쳐지면 그게 이제 순두부랑 비슷한 상태고 네. 그거를 판에다가 넣어서 물기를 좀 더 빼면 우리가 보통 먹는 판두부. 네. 근데 아까 이제 두부 만들 때 간수, 소금 쓴다고 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왕이 먹거나 제사에 올리는 두부는 소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썼대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보니까 염전에서 일하는 소의 분비물이 섞였을 수 있다. 뭐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벼는 뭐 새똥 묻었을지 어떻게 아무것도 알고. 못 먹는 거 아니니까?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선 왕조 쪽에서는 도대체 뭐 어떻게 뭘 넣어서 만들까라고 보니까 소금나무 열매를 넣는데요. 소금이 나무에서 열립니까? 네, 그래서 소금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북나무, 부 밑에 리을 기역 불? 네, 북. 아니 뭐 연부목 이렇게 부른다고 하기도 하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열매가 익으면 껍질 부분에 염분이 이렇게 딱 하얀 가루가 진짜 식물의 열매인데 그런다고요? 네, 염분이 이렇게 싹 붙어 있대요. 그래서 새가 보통 이제 소금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금나무 열매를 이렇게 막 쪼아서 걔네들도 분명히 나트륨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렇게 막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 열매를 우려가지고 간수로 이렇게 쓴다고. 그럼 새똥이 들어갈 수 있잖아. 저는 그 그러게. 생각 드는데. 근데 여튼 바닥에서 나오는 소금 싫고 뭔가 이렇게 식물에서 열리는 약간 걸로 하고 싶다. 고고한 척 하고 싶다. 뭔가 차별화를 하고 싶었나 보네. 아 근데 먹어보고 싶네요. 그 소금. 아니 그리고 그냥 그 열매를 좀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소금나무로 만든 두부가 사찰 음식으로 전수가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또 한번 TV에서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부랑 달리 약간 그게 오미자랑 비슷한가 봐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시고 떨고 그런 오묘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찰 음식으로 많이 쓰고 한다는 거는 네.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꽤 있다는 거잖아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처음 들었다는 그쵸. 게 신기하네요. 저는 8kg 물어보고 싶어요. 네. 두부가 처음 먹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2세기? 꽤나 네. 오래전부터 먹었네요. 정말 오래 먹었네요. 그쵸. 근데 뭐 우리나라도 꽤나 먹었겠죠. 근데 한국에서 서민들이 두부를 즐겨 먹게 된 건 19세기 말이래요. 꽤 늦게. 꽤 늦게. 그쵸. 음. 네. 생각해보면 두부가 좀 빨리 쉬기도 하고 그때 냉장 시설도 없고 이렇게 하자마자 먹어야 되니까 조금 고급 식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인데 에도 시대 때부터 서민들이 먹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부터 먹기는 했지만 두부가 이제 서민들한테 보급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간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두부를 그전에는 이제 된장이랑 같이 이렇게 먹다가 간장이 있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17세기 말경에 손쉽게 두부를 먹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두부 시장이 한 2조 원 가량 된다고 해요. 크네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1인당 8kg의 두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8kg이나 먹나요, 저희가? 저는 그 정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순두부찌개를 진짜 많이 먹어요. 사실은 저도 순두부찌개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전라도 화순에 가면은 좀 특이하게 하는 두부 전문 집이 있어요. 근데 색동두부라고 해서 왜 색동두부냐면 두부들이 약간 우리 무지개떡처럼 생겼어요. 중간에 색이 색깔이 들어간 있어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예쁜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로 순두부찌개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두부 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두부를 이제 얇게 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쌈 같은 거를 싸먹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부를 탕수 두부로 해서 그 탕수 소스랑 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사류로 또 나오기도 하고 두부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쪽 지역에 가실 일들이 있다면 좀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모에 둬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맛있습니다. 키워드 까먹었을 테니까 그냥 불러봅니다. 3번. 3번이 소금나 봅니다. 이런. 통도사. 통도사? 통도사가 뭐죠?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통도사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가 통도사입니다. 우리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네, 이제 왕실 제사 때 쓰는 두부는 이제 특별한 사찰들에게 납품을 받았었어요. 네. 그 중에서 통도사가 꽤나 오랫동안 왕실 제사에 두부를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두부로 또 유명한 절이기도 하고 네. 조선시대 때 양반들 사이에 한때 또 두부 요리가 굉장히 힙하게 또 유행했던 적이 있대요. 약간 트렌디한 음식이 된 건가? 그래서 야 두부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야? 했더니 야 거기 통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통도사에 때로 몰려와서 두부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스님들이 도망을 간 적이 있었다. 아니 얼마나 닭다리를 해줬으면 네. 불교를 그렇게 억압할 땐 언제고. 그니까 두분에 넣으라고. 진짜. 필요할 때만. 아까 털두부 이야기하셨죠? 네. 두부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죠. 두부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안후이성에 가면 네. 발효시킨 두부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취두부. 취두부. 달라요? 또 좀 달라요. 예로부터 수익카우 다리 위에서 털두부를 먹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이 지역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털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일단 중국에서는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할 정도로 명물이라고 해요. 이쪽이 좀 남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습하겠죠. 네. 그래서 두부를 대나무 위에 한 올려놓고 5, 6일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상하겠죠. 네. 근데 아미노산으로 만든 이제 하얀 곰팡이 실이 이렇게 슥슥슥슥 자라면서 마치 털이 생긴 것처럼.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쵸. 예. 그래서 털두부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곰팡이다 보니까 온도나 습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발효시킬 때 그 온도를 맞추는 게 포인트다. 이거 비법이라서 절대 안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꼭 익혀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곰팡이를 살짝 걷어내고 아니요, 같이 먹습니다. 곰팡이 채로. 네. 생각해보면 치즈도 곰팡이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그쵸. 근데 좀 시각적으로 약간 이미 털이 나 있는데. 보송보송 그게 또 짧은 털이 아니에요. 제법 길어요. 아이고. 이제 또 털 모양이나 색깔도 다양해요. 네. 토끼털, 호랑이털, 도롱이털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뭐 곰팡이 종류나 발효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어디 지금 양치님이 사진을 찾았기 때문에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지 않네요. 비주얼이. 저도 도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밝혔듯이 안 먹습니다. 비주얼이. 네. 자,
나는 이제 95% 궁금합니다. 아, 원래 콩을 삶거나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네. 원래 콩 영양소의 60%를 흡수를 한대요. 아, 이게 트립신이라는 게 있어서 성분이 있어서 흡수를 네. 방해하는데 아까 왜 두부 만들 때 콩비지를 한번 끓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끓이면은 두부의 그 트립신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네. 두부로 만들면 콩의 영양분의 95%가 흡수된다고 와. 합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흡수를 그렇죠. 자랑하는. 네네. 5번. 5번 털두부입니다. 이런. 2번. 2번 2번이 방금 했잖아요. 만두라고 해 그냥. 1번 만주하겠습니다. 네. 발음 때문에 혹시 델리 만주 생각하셨다면 오해고요. 만주는 원산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음식 이름이 아니었어요? 네, 델리 만주 아니고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 만주예요? 네. 나는 만주. 주가 유. 그게 나도 델리 만주 유일 줄 아니라니까요. 알았어. 선생님 발음. 만두의 뭐 중국식 나도. 발음인가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만주 발음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자,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로 알려져 있어요. 예, 보통 우리나라 원산지인 거 그렇게 많지 그러게요. 않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네, 하지 네. 않나요? 근데 어쨌든 콩의 원산지로 한반도가 들어있다는 점. 만주에서가 원산지라는 것처럼 이제 거친 땅에서 워낙 잘 살기도 하고 예, 이게 두부를 만들기 전부터 고기가 귀한 시절에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럼 막 콩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네. 음. 아니 옛날 사람들은 콩이 단백질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게. 그렇죠. 궁금하죠.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방 때문일 수도 있고 힘이 나는 게 네. 탄수화물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기와 비슷하다는 걸 네. 아니 밭에 나는 소고기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진 걸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근데 키워드에 장이 없네요. 된장이나 간장이나 네, 콩으로 만드는 그거는 거는. 따로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로 한번 그런 걸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그렇다면 장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 되게 그러게요. 뭐랄까 생뚱맞은 느낌이 있거든요. 장어. 콩 먹은 장어고기. 아하.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아까 왜 소금나무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만드는 두부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일본 사찰 요리 중에 재밌는 요리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우나기 모토키라는 게 있어요. 운하기는 장어. 그렇죠. 우나기가 장어죠. 그래서 장어를 본따 만든 두부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어를 본뜬다고요? 길게 만드나 보죠. 절에 보통 이제 곡물을 들고 온 손님이 있으면 일본에서 대접을 하는데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네. 그런데 장어는 맛있어. 그러니까 장어를 본따서 두부 요리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 장어를 본딴다는 게 모양을 본따는 게 아니라 맛을 둘 다. 둘 다. 네. 이게 레시피가 두부를 일단 으깨요. 그리고 우엉을 갈아서 섞어요. 그럼 색깔을 위해서인가?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맛이나 향이 조금 달라지니까 두부는 그냥 좀 이렇게 밍숭밍숭한 네. 향이잖아요. 점성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김을 길게 잘라서 그 위에 이제 판판이 두부를 올리고 모양을 살짝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튀겨요. 튀기면 마치 김이 장어 껍질처럼 보이고 두부가 속살처럼 이렇게 노릇하게.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다시 소스를 바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먹으면 되게 식감도 비슷하고 맛도 장어튀김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식감이 비슷하다고요?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든대요. 신기하죠? 부스러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이거 뭐 채식주의자를 위한 장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비슷하게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거기는 네. 두부를 이용해서 닭튀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또 일본이 그런 모양 같은 거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되게 그럴듯해. 진짜 그럴듯해가지고 야 한번 이거 먹고 싶다. 궁금하네요. 그죠? 네. 네, 일본까지 가서 사찰 갈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쵸?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이한 두부 요리 거기에서 저만 특이할 수도 있는데 두부를 한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보면 이제 두부가 마치 얼음 위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진한 흑설탕 시럽을 이렇게 뿌려요.
이름이 아이소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200년 된 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되게 푸딩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디저트잖아요.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야 만약에 일본 간다면 저거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짧은 거라서 바로 이야기할게요. 네. 두부장아찌. 네, 아까 이것도 듣고 또 신기하다고 생각했네요. 듣자마자. 이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선시대 농가원령가 3월에 보면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 진짜. 3월에 보면 두부장아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대요. 3월에 만들어야 합니까? 그런가 봐요. 이제 구운 두부를 간장에 삭혀서 장아찌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넣으면 그냥 구운 두부를 간장에 빠뜨린 거 그런 느낌인데 점점 사가지면서 이게 흐물흐물 돼가지고 마치 이제 치즈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먹으면 이거 100% 치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이거 두부가 아까 그 털두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발효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먹네요. 그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부가 한 100여 종 있다고 하네요. 진짜 넓어서 그런지 그렇죠. 종류도. 두부가 워낙 건강식으로 서양에서도 각광받은 지 꽤 됐고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순두부찌개 집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네. 미국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햄버거 가게에 두부 햄버거가 있는 게 제법 메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두부는 콩님의 선물. 두부 사랑해주세요. 시즌 3의 처음이 콩 두부였다면 다른 편은 닭고기 로드예요. 이게 양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돼 있어요. 과연 닭이란 무엇인가? 아주 훌륭한 접근 방식이네요. 닭이 문화인류사 쪽으로 가지는 의미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네. 결국은 닭은 맛있으니까 맛있게도 냠냠. 네. 저는 일부 아까 그 음식 소재 중심으로 갔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인류는 대체 언제쯤 불을 사용했고 어떻게 요리를 시작해 왔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에 나오기는 해요. 시즌 1에. 그래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국의 닭고기 요리법, 뭐 퓨전 닭고기 요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전 양치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문화권에 따라서 금기시되는 고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힌두교는 뭐 소고기를 못 먹게 한다든가. 이슬람은 돼지 못 먹고요. 그쵸. 또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는 민물고기 못 먹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닭을 금기시하는 문화권 본 적 있나요? 닭은 거의 다 먹지 그쵸. 않나요? 있어요? 저 몰라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막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혹시 뭐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뭐 어떤 종교가 있으면 뭐 수탉이 뭐 이렇게 아침에 울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든가 뭐 아니면 좀 닭 기르기 어려운 극지방이나 유목민이나 이런 쪽은 덜 먹는다든가 이럴 것 같긴 한데 닭은 진짜 웬만하면 다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세계적인 요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약간 치킨 부심이 있잖아요. 왜 저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런 예능 보면 제법 자주 나오는 게 외국인 게스트들 나와서 우리나라 치킨 먹고 막 녹아내리는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시즌 3에 제가 두부편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닭고기 로드 편이 더 재밌습니다. 직접 보시죠. 사실 닭고기가 더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그거보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양한 나라에서 어떻게 닭 요리를 먹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걸 또 퓨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재밌어요. 네. 아까 왜 이육정 PD가 뭐 만들었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누들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면 요리 쪽 이야기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누들로드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죠. 그거 말고 작년 설쯤에 서울의 맛
편을 했어요. 네. 네, 도시별로 쭉 했는데 서울이 없었잖아요. 네, 서울에 맛 해가지고 2편짜리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좀 특별편 해가지고 뭐 일단 요리 인류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의 맛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서울의 맛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아서 그럴 것 같아요. 알아서. 네. 예,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좀 진부한 표현인데 한국적이지 않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전통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뭐 한식 이런 걸 뻔히 다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뭐 좀 그래서 스피노프 격으로 요리 인류 키친 편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한 7, 8분 정도 되는 되게 짧은 클립이고 굉장히 짧네요. 네, 여러분 카카오 TV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짧게 PD가 나라별로 가가지고 요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배운 요리대로 자기가 직접 요리하고 먹는. 네. 정말 이제 짧게 세계 요리 기행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좀 별거 없는 내용인데 그냥 하면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되게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데 네. 큼직큼직한 요리보다는 조금 간식이나 소품류가 많이 나와요. 어. 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에그타르트 다들 좋아하시죠? 진짜 좋아요. 좋아하죠. 에그타르트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수녀님이 만드셨대요. 처음에. 수녀님이 만드셨다는 네, 건 네. 아는데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녀 복이 보면 이렇게 칼라 같은 게 하얀 게 있잖아요. 네. 요거를 풀 먹이듯이 빳빳하게 할 때 달걀 흰자를 쓴대요. 노른자가 남으니까. 이걸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에그타르트가 시작됐다. 네. 네. 뭐 이런 쓸데없는 상식도 쌓고 네. 별거 없는데 계속 보게 됩니다. 네. 별거 없는 게 원래 재밌죠. 네, 맞아요. 자, 요리 인류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네. 음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영화제 하나 소개할게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고요? 제 혼자 17선인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5회가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벌써 5회예요?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예요. 음식을 주제로 아니면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예요. 좀 특이하죠? 네, 근데 그게 영화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영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는 재미는 좀 우리나라의 미개봉작이나 단편 영화나 그죠? 좀 접하기 힘든 아니면 뭐 감독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특색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있고요. 네. 이 영화제 진짜 꿀인 게 다이닝 시네마 코너가 있어요. 네. 아트나인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트나인 테라스 쪽에서 영화를 보면서 식사를 같이 제공을 해요. 그 식사는 영화랑 관련된 식사. 네. 뭐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뭐 이런 걸 틀고 부르고뉴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고 뭐 트립 투 스페인 이런 거는 영화를 틀고 타파스. 그다음에 뭐 마이 베이커리 인 뉴욕 이런 거는 이제 커피와 빵. 뭐 아니면 이제 단편 영화제 뭐 이런 거 하면 딤섬 뭐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하고. 네.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네. 이게 좀 퀄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퀄리티가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야외에서 영화 보면서 음식 먹는 그런 재미도 또 있고 네.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딴 티켓보다 이게 빨리 예매가 끝나니까 혹시나 올해 가실 분들은 한번 시간 맞춰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그런 식으로 막 영화를 보면서 그죠? 먹는 거랑 완전 좀 다르죠. 여기에 작년에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못 본 게 있거든요. 네. 커피 느와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왜 금주법처럼 네. 커피가 금지된 세계가 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못 쓸 것 같은데. 들어봤다. 이야기했죠 제가? 네. 네. 커피가 우리나라에 금커피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커피를 밀수하고 그렇죠. 아하. 몰래 이게 마치 뭐 찻집인 네.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막 커피를 몰래 마시고 몰래 이렇게 거래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깽단의 뭐 그런 권력 다툼도 있고 원두를 뒤로 어떻게 그렇죠. 빼돌려서 뭔가 이 기발한 상상력 어떻게 풀어갈까 막 이런 네. 거 궁금하죠.
약간 영화적 완성도는 뒷부분이 조금 힘이 풀린다라는 것도 좀 듣기는 했는데 네. 이게 1부작, 2부작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다 어떻게 좀 구해서 이걸 좀 처음에는 네.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이거를 뭐 유료든 뭐든 간에 해준 데가 없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한데. 다음 영화제를 기다려보자 막 이런. 어. 이곳저곳에서 상은 좀 많이 탔거든요. 네. 유튜브로 올릴 법도 한데 그쵸. 안 올리시네요. 그러니까 유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유료로 올려도 사람들 많이 결제해서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응. 아쉽네요. 그러니까 향신료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랑 추가해서 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향신료의 지구사 추천드려요. 아. 네. 엄청 얇아요. 얇고 문고판이라서 가볍게 진짜 읽을 수 있고요. 네. 향신료에 좀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역사적인 부분 훑어보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네. 향신료는 아니지만 설탕의 세계사. 약간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설탕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거를 이제 집중 조명을 했어요. 네. 설탕은 향신료가 아니니까 아까 거기서 진짜 언급도 안 했는데 정말 그 뭐 식문화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뭐 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진짜 바꾼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미시사 콩님이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이거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저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빡 옵니다. 예,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네. 원래는 그냥 향신료 주제로 해볼까 하고는 영화를 본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네. 영화예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향신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려줘요. 할아버지가 향신료 가게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뭐 그걸 이제 향신료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터키판 시네마 천국 같은 느낌? 좀 그쪽 터키와 그리스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잔잔하고 볼만한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네. 아까 트위터 이야기 하셔서 저는 요리 트위터 하면 제일 좀 생각나는 트위터 분 하나가 그 책 그 요리 계정 아세요? 아니요. 그 각종 책에서 요리에 언급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비문학이나 온갖 곳에서 이제 하나씩 떼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요리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하나같이 묘사가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뭐 맛을 막 즐기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조금 이거는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윗 올라오면 하나씩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 번쯤 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